안녕하십니까, 카마이스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자동차의 사고, 성능 기록부 이제 보시는 방법인데, 특히나 휠하우스 사고가 뭔지, 그리고 휠하우스 사고를 있는 차를 사게 되면은 어떠한 그 위험성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휠하우스 사고에 대해서 한 90% 이해하고 싶으시면 꼭 보세요. 끝까지 꼭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중고차 딜러들이나 이제 수출하는 사람들이 휠하우스 사고에 대해서 엄청 많이 올리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은 3개 중에서 2개만 얘기하고 1개가 꼭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3가지를 다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 사고, 휠하우스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저쪽 부분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꼭 한번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여기 이제 중고차 성능 기록부입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은 중고차 성능 기록부는 중고차 외판의 교환 X, 그리고 판금, 용접 판금이죠, W, 그리고 중고차 내부의 그 뭡니까, 프레임, 뼈대 교환 X, 그 다음에 용접 판금 W로 나오는 거고요. 사람으로 비교하면은 사람의 이런 피부가 찢겼죠. 그러면은 차는 자연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딱딱딱딱 피거나 하면은 W가 찍히겠고, 만약에 이제 문짝을 교환을 했어요. 그러면 X가 찍히죠. 그리고 사람만의 뼈도 사고가 나가지고 뼈가 구부러졌어요. 그러면 딱딱딱딱 해가지고 피죠. 뭐 이런 거는 W 찍히고, 뼈를 잘라서 교환을 했어요. 그러면은 X가 찍히는 거죠. 한 가지, 중고차 성능 기록부는 중고차 뼈대 외판만 나오는 겁니다. 절대 엔진, 변속기, 그 다음에 기타 뭡니까, 전기장치, 전선, 배선 하나도 안 보여요. 손님 중에서 엔진이 교환이 됐냐 안 됐냐, 엔진만 교환 안 되면 살 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성능 기록부는 엔진 교환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절대 나오지도 않고요. 중고차 딜러는 엔진이 교환됐는지 안 됐는지 볼 필요도 없고요. 왜? 합법적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거든요. 볼 필요도 없고, 봐도 모르고, 교환이 됐다고 해도 교환이 됐다고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장치는 그냥 상태만 나오는 거죠. 교환 안 교환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내장이 바뀌었는지, 심장이 바뀌었는지, 핏줄이 다른 핏줄을 갖다 꼈는지 이게 안 나오는 거죠. 뼈다구가 괜찮은지, 피부가 교환이 됐는지, 찌개가지고 다른 피부를 붙였는지, 그것만 나온다 그 말이죠. 그게 중고차 성능 기록부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고 안 중요한 부분은 빨리 얘기했습니다. 뒷문이 갈렸어요. 뒷문 교환 X 찍히죠. 그다음에 뒷문 쪽 더 뒤에 휀다가 찌그러졌어요. 그거를 이제 조금 찌그러지면 판금을 하겠죠. 따다다닥 해가지고 반듯하게 해가지고 다시 빼빠질 해가지고 이제 그 도색을 다시 하는데, 그럼 W. 근데 뒤쪽 휀다가 너무 많이 찌그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체를 자르죠. 잘려가지고 다른 차체, 그러니까 차체 그 부분을 주문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맞춰서 끼운 다음에 용접을 하고 다시 이제 도색을 하죠. 그거는 X가 찍힌다고 말이죠. 이런 거 다 괜찮아요. 근데 중고차 딜러들이나 일반 손님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휠하우스입니다. 휠하우스. 번역하면 바퀴, 집, 휠의 집 이 말인데, 이게 뭐냐? 여기 보면 휠하우스 보이죠? 동그랗죠? 저는 이제 중고차를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휠하우스가 안에 복잡한 무슨 조향장치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무슨 배선이 깔리고 해가지고 여기가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하게 되면 차가 잘 똑바로 안 나가고 갔다가 춤을 추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좀 창피한 얘기인데, 나중에 1년 지나서 정비소 가서 쇼바, 그러니까 서스펜션이죠. 그거를 갈 때 보니까 빈 깡통에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휠하우스는 그냥 쇼바를 깁는 군역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게 휠하우스인데, 이게 왜 중고차 딜러들이 가장 민감하게 매입을 꺼리는 차고, 왜 손님들이 가장 민감하게 사기를 꺼리는 차인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왜
큰 사고로 간주가 되는. 자, 휠하우스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여기 사진 나오죠. 자동차 프레임을 보면은 앞쪽에 길쭉하게 이제 기둥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요거를 사이드 멤버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다리예요. 다리. 사이드 멤버가 있고, 사이드 멤버 옆에는 뭐 인사이드 패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쪽에 휠하우스라고 있잖아요. 요 세 개가 한마디로 따지면 휠하우스는 사람의 엉덩이 관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사이드 멤버 이렇게 길게 튀어나온 거는 다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차가 정면 충돌을 했어요. 앞에 조금 먹었죠. 사이드 멤버가 약간 구부러졌어요. 그러면 망치로 딱딱딱딱딱 때려가지고 또 어떻게 용접 좀 해가지고 수리하고 W 용접 판금했죠. 요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 더 먹었어요. 인사이드 패널까지 먹었어요. 그러면 인사이드 패널도 딱딱딱딱 해서 딱 맞춰서 W, 그러면 사이드 멤버 W, 인사이드 멤버 W 수리했어요. 요것도 괜찮아요. 근데 많이 먹었어요. 사이드 멤버 완전 찌그러지고 인사이드 패널 완전 찌그러지고 휠하우스 동그란 게 쭈글쭈글해졌어요. 쭈글쭈글. 그러면 이거를 뜨뜨뜨뜨뜨 해서 필 수가 있을까요? 피는 게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를 통째로 부품을, 차를 이 앞 관절서부터 다리를 하나 자른 다음에 부품을 새로 시켜서 이 프레임 부품을 잘라가지고 맞춰서 붙인다 그 말이죠. 그러면 휠하우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인사이드 패널이나 사이드 멤버가 교환이 됐다는 거는 차를 앞에 두 기둥 중에서 하나를 잘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생긴 게 뭐냐면은, 보통 중고차 딜러분들은 휠하우스가 교환이 되면은 차가 조향장치에 문제가 생기고 뭐 얼라이먼트가 안 맞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 틀린 말이에요. 보통 맞아요. 문제 없습니다. 왜? 다 공업사에서 고치고 난 다음에 다 테스트를 해보겠죠. 문제 없습니다. 저도 한 10대 정도 팔았는데 주행할 때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문제 없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자, 요 다리 관절서부터 엉덩이부터 다리를 잘라가지고 다른 다리를 가져가서 붙였어요. 근데 제조사에서 차를 처음 만들 때는 스팟 용접이라고 해가지고 이 순간적인 열로 딱딱딱딱 찍어주는 게 있어요. 요게 장비가 엄청 비싸죠. 몇 천만 원인데 일반 공업사에는 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일반 용접으로 합니다. 일반 용접으로. 용접을 한 다음에 뭐 열 처리 뭐 이런 것도 안 하겠죠. 전 뭐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일반 용접을 한 다음에 접합 부위에 뭐 실링을 발라가지고 나중에 물 이제 안 새고 부식 안 돼. 실링 발라가지고 따닥따닥 해가지고 만들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 극히 드문데 차가 다시 한번 정면 충돌이 일어나면은 이 부분이 쫙 갈라져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드물겠지만. 그리고 재수없게 뒤에서 누가 세게 박았는데 앞에가 다리가 똑 부러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죠. 이게 그래서 휠하우스 교환한 차가 위험하다 그 말이죠. 웃기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사에서 처음에 생산했을 때 그 강성을 잃어버린 거죠. 휠하우스만의 문제도 아니고 휠하우스를 바꿨다는 거는 관절까지 먹었다. 그래서 다리까지 싹 교환했다. 인사이드 멤버까지 교환했단 말이고, 때 가끔씩 보면 이제 성능 기록부에 휠하우스만 교환한 차량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누가 사이드에서 바퀴 쪽을 쳐박은 거예요. 그래서 휠하우스가 찌그러진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 요 부품을 사가지고 잘라요. 잘라가지고 휠하우스 떼어버리고 다른 휠하우스를 이제 맞춰서 붙이죠. 그리고 용접하죠. 용접하고 이제 뭐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인데, 뭐 요것도 위험하죠. 아무튼 방금 용접된 휠하우스는 그나마 난데, 이젠 교환이 된 거, 특히나 이제 관절부터 다리까지, 다리 한 짝을 잘라가지고 다른 관절서부터 다리까지 붙인 차, 요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는데, 저는 팔아봤냐, 휠하우스 교환된 차 팔아봤죠. 10번 팔아봤습니다. 이거는 생각의 차이인데 1200만 원짜리 무사고를 살래, 휠하우스가 교환된 1000만 원짜리 살래 하면은 저는 안 사는데, 가끔씩 손님들은 200만 원을 가져와서 300만 원짜리 차를 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고지하고 이렇게 이게 휠하우스가 잘려나갔다, 다른 휠하우스 갖다 붙인 거다 고지하고 그 사람이 원하면 판매하는 겁니다. 대신 판매하기 전에 주행해보고 가속해보고 고속으로 달려봐서 떨림 없는지 뭐 얼라이먼트가 잘 맞는지 확인하고 문제 없다고 판단될 때 팔죠. 10번 팔아봤고 10명 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휠하우스, 왜 이게 위험한 건지, 이 떨리고 얼라이먼트가 안 맞고 이게 아니에요. 차가 그 다리
다리 두 개가 앞에 딱 있는데 이게 하나가 강성에 잃어버려서 이게 뚝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저는. 오늘은 요 정도 마치겠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